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크립토 시장을 여기저기서 흔들고 압박하는 상황에 과연 이런 상황을 흔들고 압박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연준의 의사결정과 자료 수집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연준은 아직도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쥐락펴락하는 연준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보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정말로 우리가 제 아무리 매크로 분석하고 코인 분석하면서 머리 싸잡아 매봐야 이놈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파월의 발표, 인터뷰 등등이 진정 선한 의도로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가끔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미 과거에 여러 번 잘못을 저질러 오다가 이번에 들킨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조용히 자료를 모으면서 한 방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대상이 FED 위원이라면 이런 방법조차 쉽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고위급 라인이기 때문이죠. FED의 관료들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채권이나 증권, 파생상품을 보유할 수 없어야 하는 게 바보가 아닌 이상 상식일 것 같은데, 세상은 역시 상식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가능했던 일이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파월 의장이 성명에서 이 달콤한 꿀통을 포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월의 입에서 나온 게 말인지 방구인지 설사인지까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앞으로 투자를 못하게 하는 엄중한 규정은 모든 관리들이 연준의 공공임무에 한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봉사 기준을 대폭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또라이인가 싶죠. 심지어 우리 투자자들을 호구로 보는 건지 아틀란타 연준 총재도 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에 나이스샷이라며 이제는 모두가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란다라는 어이가 터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연준에도 연준 윤리실이라는 곳이 있긴 합니다. 연준의 파월 의원과 클라라다 의원은 모두 부적절한 거래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런 수장급은 제외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연준 윤리실이 하는 게 뭔지 모를 상황이죠. 이런 식이면 따로 윤리실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발표 시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재미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보고 최고의 포지션에서 면죄부까지 주며 주식을 정리했는데, 이래서 집에 돈이 많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LH나 도시가스공사에 들어가서 가스라인 매설 계획을 미리 알고 토지 개발을 어떻게 할지 유추를 해서 떼돈을 벌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는 타이밍이 우연히 꼭대기일 수 있잖아 라고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상황은 100% 알고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이것도 커버칠 수 있을까 싶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원들은 2021년 코로나 사태 때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연준이 매입하기로 했던 주식을 같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이사회 의원들, 그러니까 복수죠. 아마 대부분이 샀겠죠. 연준이 매입을 하기로 한 주식을 같이 샀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조건 필승이죠. 연준 수장 파월과 다른 공무원들은 코비드 팬데믹 동안 중앙은행이 사들인 증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커버하기가 당연히 힘든 거죠. 정말로 저 바닥에서 사서 이때 팔았습니다. 그리고 팔면서 회사 일에 집중하기 위한 거니까 잘 팔았다고 면죄부도 주고 서로 격려도 해줬죠. 도대체 내부에서 얼마나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기에 그걸 또 자랑질을 해대고, 다른 직원들도 늦게라도 투자해야겠다 싶어 뛰어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또 감사실에 신고를 하고, 조직 자체가 개판인데 이러니 무슨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빠릿한 대응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집중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갠슬러에게 FTX 조사 중지에 서명한 의원은
FTX와 샘 뱅크먼 프리드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람이죠. 이 의원들이 전에 겐슬러에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요. 겐슬러 씨, 이거 한번 보쇼. 지금 SEC가 코인 쪽 회사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하고 검사들과 협조해서 수사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당신들 권한이 막강한 건 인정하겠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세도 관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비규제 영역에 있으면 SEC의 힘이 더 세기도 하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그건 법원과 의회의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한계란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열심히 조사 중인 크립토 업계, 그 조사에 우리가 정한 리미트를 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자원도 아끼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PRA라는 걸 하고 있는데 바로 문서 감축법이에요. 당신이 지금 FTX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또는 불필요할 수 있는 정보 수집들, 게다가 당신이 동원하는 검사들이 국민의 한 사람을 조사할 때는 당사자의 소중한 시간도 고려해야 하고 중복으로 소환을 요청하는 식의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합당한지 정부 내부의 검토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샘 뱅크먼 프리드를 계속 조사할 거면 일단 이것부터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5년 동안 SEC 니들이 크립토 쪽으로 조사를 하면서 사용한 소환장은 총 몇 건이었죠? 건수랑 연도별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비규제된 크립토 회사에게서 정보를 요청할 때 근거가 뭐였죠? 세 번째, 정보를 요청할 때는 그게 자발적인 정보 제공인가요? 아니면 반강제인가요? 네 번째, 정보를 요청할 때 이게 다른 기관들과의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있나요? 등등의 절차를 가지고 하나씩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중입니다. 앞으로 SEC 당신이 하는 모든 조사와 행동에 우리가 각 잡고 태클을 걸 수 있는데 어디 한번 버텨보시던가. 우리의 태클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샘 뱅크먼 프리드 조사는 일단 킵해둡시다. 이런 게 바로 법을 다루는 스킬 중 하나입니다. 진짜 알면 할수록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인지 구분이 어렵죠. 뭐랄까, 이런 걸 하나하나씩 전부 따지다 보면 정말 정상이 있긴 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잠깐 머리를 비우고 점유율로 판단을 하는 것도 괜찮은 듯 합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의로운 행동이 평상시 행동의 몇 %를 차지하는가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정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크립토가 제재를 당하고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한숨만 나올 뿐이죠. SEC 위원장은 퇴직 후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고액의 연봉으로 투자사로 이직하게 되겠죠. 코인과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번쯤 말씀드리면 좋을 듯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